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이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 운운하면서 최종 파괴까지 거론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논평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무게 있는 그 발언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근데 북한의 그 발언할 때 쓰는 표현이라든지 그 용어, 그 어휘 이런 거는 문명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기준이 그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이 되어 있는 사회인 대신에 국제적으로는 세계 어느 문명 국가도 누리지 못하는 또 표현의 자유, 어휘 선택의 자유 이걸 또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북한이 보통 자기들이 찬성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명사회에서의 이런 표현을 북한식으로는 전쟁 행위다, 아니면 물리적 타격을 하겠다, 천배 만배 보복을 하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들이 하는 거에 우리가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런 좀 격한 어휘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북한의 어법에 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국제회의장에 쓴다 그래서 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북한다운 처신을 하는구나, 북한다운 언행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대해서 그렇게 놀라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이번에 세 번째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1, 2차 때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의 의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보면 신격화된 1인 김일성 왕조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정 체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티오크라시인데 이런 체제에서는 김정은이 하나의 세속적 지도자인 동시에 어떤 김일성 교의 교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체제에서는 그 교주의 김정은의 그 권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또 계속 그 주민들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신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그 과감한 이런 것을 좀 기적적인 것을 보여줄 그런 국내 정치적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국내 정치적 수요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하게 될 때 대가가 크다 그러면 또 조심을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핵심을 하더라도 과거의 예를 봐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규탄하지만은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그 아픔을 줄 수 있는 북한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제재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제재를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가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반드시 막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자 콤플렉스 이런 걸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의 하나의 그 행동의 그 특성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의 그 약점을 커버하려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가 그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짓밟히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남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좀 북한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얼마나 자기들이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줄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뭐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3차 핵실험까지 가게 한 그런 핵심적인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시 관심의 초점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그 북한 제재 결의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인데요. 지금 이 제재 결의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바깥에서는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관련국들과의 이 공조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한미일 간에는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나, 중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보리 제재의 전체적인 그 수위가 결정될 겁니다. 어느 상임 이사국이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결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앞으로 계속 핵개발을 하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제재밖에 안보리가 못 취한다면 앞으로 또 핵실험 하더라도 안보리가 큰 벌을 내리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북한에다 심어주는 걸 목표로 할 것이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국가는, 내가 어느 국가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국가는 북한에다가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더 나쁜 길로 가고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걱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안보리 길이를 치워왔기 때문에 북한은 안심하고 계속 도발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강한 제재를 내었을 경우에는 북한이 앞으로 도발하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약한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에다가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계속 도발해도 별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별로 크지가 않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회에 안보리가 제재 길이를 채택할 때마다 더 강하게 우리가 도발을 하고 하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북한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제재 길이를 하지 않으면 안보리 길이 채택 하나 마나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조가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북한 정권을 협상이나 대화로 해서 핵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그 말씀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북한을 외교적 평화적 수단으로만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을 좀 내비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대통령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무장한 북한과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 안정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고, 또 핵무장한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적 공조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겠고요.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생존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구도로 끌고 가지 않으면 북한이 아마 핵을 내놓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을 내비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라든지 꼭 남기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할 말은 많지만은 저는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나는 후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로 북한이 덜 위험해졌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북한 내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북한 주민의 변화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크게 선전하지 않지만은 거기는 VOA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은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내에 주민의 의식의 변화, 북한 사회의 변화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저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